오늘 강의는 탈모 가이드 백수되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백수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고자 전문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탈모 가이드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탈모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 지식, 미리 사전에 탈모를 예방을 시켜서 말 그대로 두피나 탈모에 대한 고민이 없게 많은 정보들을 나눠준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두피랑 탈모에 대한 고민이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직업군이 사라지는 게 제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탈모 가이드 백수되기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처음 제 이름을 걸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오실 거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연계해드리고, 그러면서 좋게 서로 정보를 좀 나눠보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게 자기 지식은 자기만 갖고 있잖아요. 사실 노하우라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갖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엄청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도 내가 옛날에는 이 책을 3년 전에 읽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읽어보니 왜 이렇게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네, 저는 뭐 나중에 프로필 보시면 되고요. 잘생겼죠? 실물이 훨 나요. 실물이 몇 년 전인데 저 안티에이징 하는 것 같아요. 더 회춘한 것 같아요. 너무 뚫어지네요. 일단 오늘 컨텐츠는 탈모가 되는 두피랑 탈모가 되는 두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손님이 탈모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탈모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회복되지 않을 사람들은 저희는 받지 않아요. 오히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한 욕심으로는 사실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갑과 을의 관계. 우리는 갑이 될 수가 없는 게 오너가 아닌 이상 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했을 때 효과가 없을 경우 6개월이고 1년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을 때 어때요? 제 얼굴도 빨개지고 점점 저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뻔히 이분을 케어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거. 내가 그만두든 손님이 안 오든, 아니면 뭐 그 상황을 그냥 보는 거죠. 아니면 그 손님이 사진 촬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찍을 때마다 당황하게 되죠. 왜냐면 효과를 모르죠. 나는 분명 상담할 때 상담 실장이나 원정으로서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강한 임팩트를 줬었던 분이고,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저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참 난해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사전에 받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컴플레인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안 좋은 글, 나중에 저희 업체가 아니지, 제 사업장 검색해 보면 평가하기 별점 중에 별점 1.5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희가 병원이 아니라면 엄청 안티적인 공격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메디컬 쪽에서 보내진 분이 아닐까. 너무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밑에다 죄송하다고 하고,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 클리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평범한 이야기도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하고 들었다라면 탈모가 될 일은 없겠죠. 그리고 더 진행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탈모가 되고 두피에 트러블이 생기고 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걸 안 하니까 당연히 그걸 안 하는 걸 배제하고 케어를 하죠. 내 손이 뭐 머리카락 나도 모털 조사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탈모가 될 것과 안 될 거를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로미어라고 아마 제가 이 세미나 내용에 썼을 때 한 번쯤 검색해 보신 분들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안에서도 얘기하겠지만 2009년 노벨의학상에 그 노화에 대해서 나온 발표 자료가 있어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맞아,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지. 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케어만 강조를 했을까? 라는 부분들이죠. 노화를 회춘시킨다고 하면 머리카락이 많아지는 거는 회춘이잖아요. 그죠? 이 회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텔로미어라는 이러한 것들이 발견됨으로써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실전 상담 사례 분석은 제가 이제 상담하는 스킬, 사실 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담실장이 내 관리사가 들어와서 듣는 걸 되게 싫어하고 어떻게 여기서 뭔가 엄청난 걸 읽는 것처럼 가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거 자기 밥그릇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똑같아요. 저의 상담하는 스킬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서 그대로 해주면 정말 저희가 감사하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 이미 자기가 입은 옷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로 걸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1강 이제 발모가 되는 데는 두피랑 탈모가 되는 두피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두피 스케일링을 해야 돼. 초보적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두피 스케일링이랑 두피 관리를 왜 받아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뭐 현실 뭐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두피 관리 스케일링 받으셔야 돼요. 두피 관리 받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까? 정답이 없어요. 두피를 깨끗하게 해야 염증이 안 생기죠. 아니면 비듬이 안 생기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면 치아 스케일링하면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전문적인 입장으로 간다고 하면 이러한 두피의 역할인 이 보호, 흡수, 호흡, 분비, 배설, 감각, 체온, 영양소의 저장의 기능이 얘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얘의 역할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염증이 사라질 거예요. 예방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라는 거 아니에요. 두피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두피의 기능적인 부분, 호흡라든지 흡수, 피부 배설, 감각 전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두피 스케일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전문가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멘트 하나에서도 전문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나요? 저 충청도 사람이라 지금 되게 늦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이 빨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모낭이라든지 피지선이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게 되죠. 제가 제 교육을 몇 번 들으셨던 여기 세 분들은 이 그림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신경섬유라고 있죠. 감각신경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얽힌 사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나려고 하면 그냥 뭐가 있으면 되죠. 그냥 단백질 많이 먹으면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이 말은 곧 저도 컴퓨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포토샵 전문이고 이 사람은 뭐 전문이고 뭐 전문이고 다 컴퓨터 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두피관리사가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지. 여기서 내가 배운 거를 기본으로 다 설명을 해요. 내가 아는 거는 뭐 기름샘이 있으니까 잇목이 있으니까 수축과 이완으로 기름샘이 분비가 될 것이고 이 모낭에 신경섬유가 왜 있는지 순간 멍해지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만성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 신경이 무뎌지겠죠. 그러면 이 반응이 모낭에 작용하는데 이 모낭에 있어서 모발이 빨리 자라야 한다. 이 자리가 비었다. 이제 수명이 끝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호를 줘야 하는데 이 신호가 무뎌지다 보니까 그만큼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아닌가요? 네. 새롭게 보는 시선에서는 그래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건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근거 있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모력 상원소,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총 4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아까 그 방금 전에 봤던 부분이 이 자율신경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머리카락 나라! 내가 신호를 보내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모낭에 감싸져 있는 그 감각신경섬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스트레스가 그러면 손님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우리가 머리카락이 나려면 기본적으로 빨간 빛이 안 나오는 손으로 할게요. 자율신경이랑 호르몬인과 비타민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미노산. 자, 우리가 콩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님처럼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욕이잖아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죠? 지방을 과하게 먹잖아요. 스님들은 단백질 섭취할 때 두부나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와 요거는 스님처럼 먹은 게 됐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호르몬적인 부분에도 되게 안정적이겠죠. 수면과 말 그대로 활동, 그리고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정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라고. 맨날 연불 외우시고 산속에 편안하게 계시니 신경이 안정되어 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는 실질적으로 스님들처럼 먹고 자고 생활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 스님처럼 드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에서는 이것과 이것은 설명하진 않죠. 이거와 이거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 탈모라는 거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문제가 돼도 모발은 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연갈색 모발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 원료가 부족하면 그만큼 얇아지겠죠. 더우세요? 원료가 부족해지면 아미노산 계열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모발이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가래떡 뽑을 때 떡방앗간 가면 처음 스타트하면은 찌글찌글 얇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짜서 다시 집어넣고 보면 이제 일정한 게 나오잖아요. 위에 빈 구멍 없이 그냥 쭉쭉쭉 넣어주니까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적인 문제가 되면 색소 자체의 색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멜라토닌 호르몬